대체 공휴일인 5월 7일 민소.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리얼미터가요, 전국 19세 이상 9,260명을 샘플로 500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즘 전화 여론조사 참 안 되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 표본 오차 인원 응답 인수는요, 보도할 때 꼭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 제재를 받기도 해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매우 찬성 37.5%, 찬성 28.3%, 반대하는 편 17.4%, 매우 반대 9.6%, 잘 모르겠다 7.2%, 종합하면 65.8%가 찬성, 27%가 반대, 이렇게 나타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민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찬성 쪽 여론을 보면 남성이 70.6%, 여성은 61%의 찬성을 보였습니다. 이 10% 차이는 꽤 큰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사노동이나 비용 부담, 또 10월대에 대한 부담감이 한 10%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날을 만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쉬는 걸 법제화했으면 좋겠어요. 뭐 느긋하게 여행도 다니고 말이에요. 아니면 설 추석 이런 거 한 번에 몰아서 다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든가, 뭐 학교고 뭐고 이제 다 제끼고 애들하고 여행 다닐 수 있게 뭐 이런 버케이션 휴가, 네, 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휴일 지정이 많아지는 건 찬성입니다. 네, 사람이 놀아야죠. 네, 즐겨야죠. 백날 첫날 일만 하나요?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체 휴일입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토요일 어린이날 되면 머리가 아파오죠. 뭘 먹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차가 막힐 텐데, 사람 미어 터질 텐데, 네, 머리가 복잡해지고 배가 아파옵니다. 부모님이라도 모시게 되면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애들과 어른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중년의 슬픔, 이런 게 있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6살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동물원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오늘 동물원 가면 안 돼?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있잖아요, 장화 신은 고양이. 네.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아빠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죠. 차 막혀요? 그런 거 신경 이미 안드로메다 가 있죠. 딸애가 가자는데 딸바보 아빠들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아침 일찍 공항에 가서 어머니를 픽업하고요,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아침 일찍부터 가야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올림픽대로에서 사당 가는 방향, 이것도 외길 아닙니까? 차 가볍게 밀려주시고 동물원 들어가는데요, 서울대공원 정말 꽉 차 있었습니다. 4차선에요 차들이 꽉 차가지고요. 그런데 정말 놀란 게 그게 다 소화가 되더라고요. 예. 대공원 주차장의 클라스 다시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용 능력. 줄이 꽤 길다 생각했는데요. 또 대공원 주차장에서 대공원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끼리 열차 이런 것들 타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이게 배차 간격이 1분에 한 대였던 거죠. 엄청난 수용량을 보여주는 대공원. 옆에 애기 엄마가 유모차 가지고 낑낑대서요, 또 그걸 또 그냥 볼 수 있나요? 계단 위로 또 올려주고. 그런데 생각보다 인파가 엄청나게 모이긴 했는데 대공원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은 정말 많았고, 중간중간에 매점들 있잖아요. 캔커피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캔커피가 동나고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많이 오긴 했는데 대공원의 수용 능력, 정말 깜짝 놀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민소. 이게 어린이날이라서요, 경로우대 무료, 입장료는 무료. 제일 고생하는 중년 어른 둘만 입장료를 받는, 돈 내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고생은 어른이 다 하는데 고생하는 어른표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아니, 누가 데려와요 동물원에, 그죠? 운전하고 먹이고 누가 다 하는데요. 돈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왜 어른만 돈을 받습니까? 네,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좀 섭섭했습니다. 동물원 시설이 좀 낡아서요, 여기저기 보수하고 있던데, 하긴 걷기만 해도 꽤나 운동이 되는
참 대공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갇혀있는 동물들 보니까요. 이젠 좀 안쓰럽더라고요. 디즈니 명작 만화죠. 라이언 킹에 나오는 하이에나 있죠, 왜? 네. 이 지평선을 뛰어다녀야 할 녀석들이 철창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좁아서 활발히 움직이나요? 그냥 누워 있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싶대요. 그나마 기린 녀석들이 좀 쌩쌩해서 반가웠고요. 제가 뭐 환경론자나 동물 애호가는 아닙니다만 동물원에 대한 시선을 좀 바꾸어야 될 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이 동물원도 제국주의의 적폐 아닙니까? 태평양 건너는 돌고래를 가둬 기르려는 발상, 이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동물원은 처음부터 관람객,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시설이죠. 동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원이 동물에게도 좋은 시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이제는 동물원에 대한 의미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동물들 가운데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요. 철창에 계속 머리를 찢는가 하는 행동들을 반복하기도 해요.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그렇다고 또 그 동물들 야생에 방사한다고 성장 안 됩니다. 야생에서 못 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물원이 어떤 공간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은 교육거리 같지는 않아요. 그냥 봤다 이거 말고는요. 갇혀있는 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민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5월 7일 대체 휴일입니다. 저는 당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날짜가 좀 지났는데 지난 4일이죠. 대한항공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나오긴 했죠. 네, 용기 있게 가면을 벗은 박창진 사무장의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요. 제 기억에는 대기업이 재벌 회장 물러나라고 촛불 든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인사 불이익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을 텐데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감동적인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썩은 곳이 있으면 도려내야 하고 쓰레기통이 차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을 정말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경영을 한 조씨 일가들의 이 방만한 태도가 결국에는 쓰레기통이 가득 차듯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쓰레기! 사실 대한항공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상적인 정말 전문 경영진들을 데려와서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다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 정말 이 나라에 정말 이 태극 마크를 달고 비행을 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항공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항공! 사랑한다 대한항공! 지켜내자 대한항공! 여러분들은 마이크 쓰면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저는 부산 사투리 요만한 키 저 찾는 거 회사에서 저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침묵하지 말고 담당합시다. 저는 1989년 13년간 노역노조와 싸우다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노조와 동료에게 실망하여 다시는 나서지 않으라고 다짐하고 15년을 신묵으로 살았습니다. 그도 반성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조패밀리 이웃, 조패밀리 아웃.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함께 하겠습니다. 물러나라 조시가 지키는 자 대한항공! 외신인데요. 이집트에서 투탕카멘 묘에 네페르티티 묻힌 비밀의 방은 없다고 이렇게 공식 밝혔습니다. 레이더로 투탕카멘 묘를 검색했는데요. 못 찾았다고 하죠. 이 네페르티티는 투탕카멘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탕카멘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왕가 무덤 바깥쪽에 급히 매장됐고
그 안쪽에 네페르티티 등의 무덤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거든요. 이 네페르티티가 고대 이집트어로 미녀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단한 미인이었나 봅니다. 네. 사망 기록도 없고 궁에서 쫓겨났다는 가설 정도가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고요. 아직 무덤이 발굴되지 않아서 이분 미모 때문에 고고학계의 무덤의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긴 합니다. 이 뜬금없는 네페르티티 투탕카멘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네, 참 우리나라 네티즌들 대단합니다. 댓글 1번이요. 비밀의 방은 조씨네 집에 있지 어디 가서 찾니? 뭐 이럽니다. 네. 비밀의 방 조씨 집에. 네. 네, 제가 조가 소식 틈틈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명희 사모를 입건했다고요? 아직 소환할 단계는 아닌데 곧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밀수행위 말고요. 검찰청의 조사는 업무방해하고 폭행인데요. 호텔 공사장에서 소리 지르고 문서 패대기 치는 영상 보셨죠?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입니다. 오늘 민소. 오늘도 정혜림 아나운서의 쇼티 전해드리죠. 최근 홍준표 자유당 대표가 경남에 원래 빨갱이가 많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빨갱이에 담긴 소름 돋는 역사의 진실, 정혜림 아나운서가 쇼티를 통해 전했습니다.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창원에서 한 말입니다. 문제가 되자 흔한 경상도식 농담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빨갱이. 이 단어가 그저 웃고 즐기면 되는 말일까요? 오늘은 빨갱이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빨갱이는 빨치산의 전미사 갱이가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갱이는 경멸할 때 붙이는 전미사. 빨치산을 경멸해서 부를 때 쓰는 명칭이군요. 그럼 빨치산을 알아야겠죠? 빨치산,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소규모 전투부대, 러시아어 파르티잔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빨치산은 일제시대 항일 유격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항일 유격대원 중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빨치산은 공산주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기도 했죠. 그러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빨치산은 좌익이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좌익을 혐오하는 의미로 확장됐죠.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빨갱이는 곧 죽여도 되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1949년 경남에서 있었던 국민보도연맹 학살이 대표적인 경우죠. 단지 보도연맹 회원이라는 이유로 국군에게 총살당했는데요.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회의하러 오라 해서 잠깐 들린 사람들까지 모두 빨갱이란 이유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던 시절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인구는 최소 30만에서 최대 120만 명. 빨갱이를 향한 혐오는 부역자 학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빨갱이로 몰리는 순간 2살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였죠.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빨갱이 사냥은 계속됐습니다.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로 내몰렸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부가 80년 5월 광주 학살을 저지른 것도 그 이유입니다. 권력을 향한 국민의 저항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을 죽여도 되는 존재, 즉 빨갱이로 매도했죠. 빨갱이 증오 정치가 반공사상,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이념으로 작동한 셈입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는 동안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쓰였죠. 독재 정권이 끝난 뒤 빨갱이 사냥도 끝났을까요?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전혀 아니죠. 급기야 2017년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구호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탄핵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광화문 한편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선동과 집단폭력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전쟁 끝난 지 반세기를 넘겼건만 여전히 빨갱이 프레임은 유효합니다. 다시 홍준표 대표 발언으로 돌아갑니다. 경상도에서 빨갱이라는 말은 농담이랍니다. 하지만 빨갱이의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것도 경상도민이죠. 보수의 텃밭이 된 것도 그 피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자신에게 씌워진 빨갱이라는 허물을 벗기 위해 군에 자원 입대하고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며 스스로 보수가 되어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한 사람들이 묻힌 경남도의 전직 도지사 홍준표 대표님께 빨갱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민소 함께하고 계신 연우입니다. 제가 4일 방송에서요. 네, 금요일이죠. 뮤직뱅크요. 엄지양 촬영한 게 대박났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그냥 대박이 아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말 그대로 요즘 움짤이라고 하죠. 움짤. 그러니까 영상을 GIF 파일로 떠서 소위 짤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어쨌든 그 4일 하루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를 휩쓸었어요. 그래서 무척 뿌듯하게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 팀은 난리 났거든요. 네, 난리 났습니다. 연예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인 김에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막 와 난리가 났죠. 선배 쏘셔야죠. 뭐 막 그러는데 가족들과 고기를 한참 굽던 차에 제가 쭉 이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이었어요. 뭐 그게 누군데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일 얘기는 집에서 안 하는 걸로. 네. 자랑하고 싶었던 소심한 가장이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분위기만 망쳐놨습니다. 네. 뭐 그랬다고요. 관심사가 다르니 뭐 어쩌겠습니까. 오늘 민소. 한미 정상회담이 22일 열립니다. 아마 그 다음 주쯤에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회담이요. 방탄소년단이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신곡 무대를 공개하고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이것도 참 굵직한 일정. 조미 정상회담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아마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12일이죠. 12일에는 또 가왕 조용필 선생님 데뷔 50주년 콘서트가 있어요. 네. 참 눈 빠지게 바쁩니다. 굵직한 일정. 일단 방탄소년단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전환 국면이 되고 있는 한미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에도 응원의 목소리 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